자, 오늘은 신체 부위별 구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체는 해부학적인 구분과 기능학적인 구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그냥 부분적으로만 주어들어서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제 나름대로 이렇게 신체 부위를 나누는 기준을 더 명확하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고 나니까 어떤 자세를 보던 그 자세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어떤 효과를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빨리 이해를 했달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자세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골격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근육은 골격에 붙어 있기 때문에 골격의 움직임이 보이면 근육의 움직임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체 부위별 근육의 발달 상태, 변화 상태에 따라서 골격의 변화가 유추되는 것은 되게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신체 부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이것은 신체 공부를 했고 아니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인체 공부를 했더라도 명확한 구분이 없다면은 열심히 공부한 거 다 무용지물이 될 수 있겠죠. 예, 그만큼 신체 부위를 명확히 구분 짓고 이해하고 있는 것은 운동을 함에 있어서, 운동을 가르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신체 부위를 구분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신체 부위들을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측면을 기준으로 하겠고요. 중심선을 그어서 앞, 뒤를 구분합니다. 앞면은 얼굴, 목, 가슴, 배, 허벅지, 무릎, 정강이, 발목, 발 정도 될 수 있겠네요. 자, 뒷면은 뒤통수, 목, 등, 허리, 골반, 엉덩이, 허벅지, 무릎, 종아리, 발목, 뒤꿈치 정도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측면도 있죠. 어깨, 팔, 손, 그리고 겨드랑이 하고 옆구리 정도 구분할 수 있겠네요. 인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잠시 영상 멈추시고요. 직접 이 신체 부위들을 명확하게 구분 짓는 구분선을 그어 보신 다음에 다시 영상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구분선을 그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목이라고 하면 이 부분만을 생각합니다. 이러한 구분은 기능학적인 분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를 식물에 대입해 보면 뿌리를 제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식물들이 지면에 안정적으로 고정돼서 그 자리에서 잘 자랄 수 있는 이유는 땅속에 있는 뿌리 덕분이겠죠. 해부학적인 신체 부위 구분은 이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부분까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은 등의 상부까지로 봐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등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죠. 그저 등과 목 사이에 겹치는 부분이 생기게 될 뿐입니다. 이건 앞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목 앞선의 뿌리는 흉골이고 이 부위는 가슴으로도 속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흉골은 쇄골로 이어져서 날개뼈로 연결이 되고 이 날개뼈에 바로 팔이 연결되어 있지요. 쇄골과 날개뼈는 각각 가슴과 등에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독자적으로 봤을 때는 어깨가 됩니다. 그리고 골격적인 연결성으로 보았을 때는 팔이 되기도 하지요. 앞면에서 본 팔은 흉골부터 쇄골을 지나서 상완골을 통해서 엄지손가락 끝으로 연결이 되고 뒷면에서는 날개뼈부터 상완골을 지나 새끼손가락 끝까지 연결이 됩니다. 골격의 연결성이 앞쪽 흉골에 있으니 골격 형태에 대한 이해가 없더라도 팔은 당연히 앞쪽으로 움직이는 게 더 쉽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다음 배와 허리로 가볼게요. 명치부터 치골이 시작되는 부분까지는 다 배입니다. 그 반대편에는 허리가 있지요. 저는 요추가 시작되는 척추부터 골반뼈가 만져지는 이 장골능선까지를 허리로 봅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골격의 연결 상태를 보게 되면 좌우 장골능 골짜기 사이에 요추의 마지막 척추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골능선은 허리의 끝자락이자 골반의 머리 부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좌우 옆은 옆구리가 되고 옆구리 바로 위쪽은 겨드랑이로 분류해야 되겠죠. 자, 앞면에서 보면 이런 구분이 생기고 측면에서 보면 이런 구분이 생깁니다. 자, 여기서 질문. 배는 상체일까요? 하체일까요? 뭔 소리야? 싶을 정도로 황당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가 끝나는 치골부를 기준으로 수평선을 그어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일까요? 엉덩이? 골반? 이 골반이란 말을 꽤 흔하게 쓰는 편인데 골반의 정확한 위치는 어디부터 어디일까요? 그리고 엉덩이와 골반은 어떻게 구분되는 걸까요? 이거 의외로 구분 잘 못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골격이 만져지는 부분은 골반, 그 밑으로 살이 붙어있는 부위는 엉덩이. 자, 그럼 다시 질문. 상체와 하체는 어디를 기준으로 구분해야 하는 걸까요? 저는 골반이 끝나는 지점까지를 상체로 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끝나는 지점부터 밑으로가 하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단지 운동을 할 때는 상체를 나누는 이 기준을 갖고 리딩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로 이 기준을 사용할 뿐이지 필요에 따라서는 하체를 나누는 다른 기준을 갖고서 리딩을 하기도 합니다. 자, 하체로 넘어와서 허벅지는 뭐 굳이 구분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무릎을 볼게요. 우리 보통 무릎이라고 하면은 여기 이 앞에 튀어나와 있는 따로 나눠져 있는 이 뼈를 많이 생각하는데 실제 우리가 바닥을 디딜 때 사용하는 부위는 여기입니다. 여기는 종아리뼈이면서도 무릎인 거예요. 이 앞에 나눠져 있는 이 뼈만 무릎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신체 부위와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신체 부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꼭 인지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발목의 경우에도 뒤에서 봤을 때는 좀 더 길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강이는 골격을 직역하고 종아리는 근육을 직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면은 전체적으로 정강이가 되지만 뒷면은 비복근, 종아리 근육이 있는 지점은 종아리, 그 밑에 아킬레스건이 시작되는 부분부터는 발목으로 구분해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부위들은 관절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신체 부위들을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느 한 지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한 지점에는 분명히 관절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팔을 펴세요. 허리를 펴세요. 상체를 숙이세요. 무릎을 접으세요. 는 리딩이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관절 한 부위를 인지하게 되기 때문에 관절에 힘을 주게 되는 거죠. 이건 운동이 아닙니다. 이걸 정말 심하게 말하면 자해가 됩니다. 자해를 가리키는 거예요.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자해를 가르치는 겁니다. 어깨 높이로 팔을 들어서 펼치세요 하면 보통은 어깨로 팔을 들어 올립니다. 이건 리딩이 아니에요. 팔을 펼 때는 가슴과 등부터 펴야 한다는 걸 알면 굳이 운동이란 걸 배우러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랑비도 계속 맞으면 흠뻑 젖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